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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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2월 27일 첫 노래로 엄정화의 드리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처럼 예뻐 내 꿈에 잠든 네 모습 솔직히 나도 슬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엄정화의 드리머로 오늘 12월 27일 처음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그리고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 제가 저번 약간 그 며칠 동안 계속 저쪽 사무실에 이제 이게 끝나가니까 이게 사무실에서 뭐 이것저것 서류 정리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방송을 자꾸 늦게 시작하고 그러네요.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호두 과자라는 게 굉장히 어떤 꼭 먹어야 되는 어떤 음식 같은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이 호두 과자의 원재료인 호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호두는 과육 안에 단단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이제 핵을 먹는 거잖아요. 그 이제 단단한 껍데기 안에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그게 있죠. 말랑말랑하진 않고. 근데 이 호두의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땅에는 그 고려 시대 때 류청신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서 중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천안에 심은 것이 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설은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조금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옛날 과거 아주 옛날에 철기 시대 때부터 이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에서 가져온 거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잘 먹고 있으면 되죠, 뭐. 네. 근데 호두 하면은 약간 천안 호두가 좀 유명하잖아요. 천안 호두는 대부분 광동면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타지에서는 천안 호두라고 부르지만 천안에서는 천안 호두라고 안 하고 광덕 호두라고 따로 부른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려 시대 때 류청신이라는 사람이 그 중국 원나라에서 호두 나무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심었다는 그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 뭐 진짜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어쨌거나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쪽 지역에 한 800헥타르 정도의 넓은 지역에서 호두가 연간 200톤 이상이 생산이 됩니다. 이 지역의 호두는 9월달 정도부터 수확을 시작해가지고 뭐 그 달에 뭐 끝나는데, 과육이 익어서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장대를 이용해서 이제 흔들어가지고 이제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뭐 그런 건데, 이게 제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 호두를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요게 몸값이 비싸더라고. 네,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이걸 다 해야 돼가지고 사람을 쓰는데, 이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는 사람이 하루에 11만 원이래요. 오, 야, 나도 이거 한번 할까? 뭐 이렇게 나중에 일 없을 때 요거 한번 흔들어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는 요거가 떨어뜨리는 게 11만 원이고, 이제 그 떨어진 거를 줍는 게 5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야, 이거 한번 괜찮겠는데 이거 한번 가가지고. 네, 괜찮겠다. 어쨌거나 호두 따는 일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품삯의 차이가 좀 크대요. 이게 좀 단단하니까 혹시 떨어지다가 이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두는 자연 상태로 두면은 과육과 분리된 핵과만 땅에 떨어지지만, 이렇게 떨구면은 과육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탈피 작업을 해야 돼요.
대규모 공장에서는 거적을 덮어서 과육이 삭을 때까지 두었다가 탈피 기계에 넣어서 이제 쫙 돌리면 되는데 부업 수준의 소규모 농가에서는 호두 따는 당일 조그마한 농둥이로 과육을 이제 깨뜨리죠. 이렇게 얻은 호두는 다시 세척 작업을 거친 뒤에 건조를 하게 되는데 자연 상태로 말리면은 열흘 정도 걸리지만 뭐 대규모 농장에서는 건조기기 같은 데에 싹 다 넣어가지고 이제 돌리죠. 국산 호두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 산지 시세로 한 4kg 정도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농가 수입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단위 면적당 호두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호두를 두고 버리는 어떤 그 청설모와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아무래도 이제 청설모가 호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호두나무 키우는 곳은 이제 청설모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막 먹어치우는 양이 은근히 많대요. 네, 은근히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으로까지 청설모 퇴치 사업을 벌일 정도니까 그 먹어치운 양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수확한 다음에 작업하는 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만만치 않아요. 과육을 제거하고 단단한 걸 이제 부수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뭐 이것 뭐 이것저것 많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네. 호두의 품종은 전 세계에 한 50여 종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종 정도, 네, 그 정도의 호두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 천안에서는 1972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11개 품종을 심어서 지역에 맞는 적절한 호두를 찾아내는 작업을 한 적도 있고 하지만 어느 품종이 가장 맛있는 호두인지는 불명하지 않은 듯해요. 왜냐하면은 이 호두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두나무의 종류보다는 이 나무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뭐 그 다음에 수확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걸 가공을 하느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 품종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다를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네. 천안의 명물은 호두라기보다는 호두 과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천안의 호두 과자를 알고 있고 전국에 천안에서 유래한 이 호두 과자가 번져 있잖아요. 그 각종 휴게소에 있죠. 한국인 간식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호두 과자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천안 호두 과자에 천안 호두가 들어가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천안 내에서 호두 과자를 제조하는 판매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호두 과자 제조업체에서는 천안 호두가 좀 비싸고 공급량이 조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호두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쓰는데 만약에 호두 과자를 진짜 그 그 천안 호두만 넣어서 만든 진짜 천안 호두 과자는 비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호두 자체가 좀 비싸다 보니까 네, 단가가 좀 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천안 호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주 잠깐 이야기해드렸는데 갑자기 호두 과자가 먹고 싶네요. 그 호두 과자 맛있는데 약간 저는 이게 버스 탈 때나 뭐 이럴 때 호두 과자를 먹는 일은 거의 없고 그냥 갑자기 호두 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그럴 때 뭐 예능을 본다든지 뭐 이럴 때 갑자기 그냥 호두 과자를 이제 먹으면서 보는데 갑자기 먹고 싶네요. 네. 요즘에 저거 무슨 시상식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호두 과자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저녁에 드시면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한번 듣고 잠시 후 2부 DJ 우시의 역사 이야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성탁의 꽃이 필 거야, 김국광의 달래강, 유진의 인생이란까지 이렇게 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에는 DJ 우시의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 오늘 DJ 우시의 역사 이야기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본 외장이었지만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일본을 무찌른
김충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충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해서 조선에 충성하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전쟁 후에 그는 우록동에 터를 잡고 생활했지만 조정에 병고가 생기면 자원에서 전쟁터로 나와 싸웠습니다. 정유재란이라든지 이괄의 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두 차례의 호란 같은 데에서 김충선은 계속해서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충심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597년 정유재란 시기에 김충선은 손시로 등 항복한 외장과 함께 의령 전투에 참가해서 공을 세웠거든요. 당시에 외적 만여 명은 산음에서 곧바로 의령으로 내려가가지고 정진을 반쯤 건너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김충선은 명나라 병사 수십 명과 전사랑 이제 같이 합세해가지고 외적에게 맞섰습니다. 조선의 군병은 기세를 떨치면서 싸웠지만 곧 외적의 습격에 빠지고 마는데 왜군이 마병으로 추격해가지고 포위를 하니까 조선 군병과 명나라 병사가 함께 포위된 위기 속에서 그 포위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데에는 항외들의 힘이 컸다고 해요. 당시 전투에서 김충선도 적의 수급을 배웠던 것이 확인됐는데 이 시기 김충선은 김응서에 휘하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상관에게도 의리를 지키는 면모를 보였거든요. 명나라 제독 마귀는 외적의 꾀에 넘어가서 명나라 병사를 위험하게 처하게 한 김응서를 엄격하게 군율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충선은 자신이 전공을 세우면 김응서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청하는 군령장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3개월 뒤에 울산 증성 전투에서 외적을 대파하는 전공을 세워서 이를 무마시켰습니다. 1624년 인조죠. 네, 인조 2년에 이괄의 난의 주동자인 이괄이 임진왜란 때 전투 경험 있는 항해 출신들을 선동해가지고 동원했는데 당시 이괄의 부장은 항외였던 서아지라는 자였거든요. 이때 김충선의 나이가 54세였는데 서아지를 김해에서 참수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공을 인정해가지고 사패지를 이제 하사했는데. 하지만 김충선은 이를 극구 사양하고 그 사패지를 수어청의 둔전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농사를 짓게끔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때도 김충선은 토병 한응변과 함께 자원군으로 나와서 전투에 임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상당직에 제수되었어요.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66세의 노장으로 출전을 해가지고 광주 쌍령에서 청나라 병사를 이제 무찌르게 됐죠. 22살에 조선에 귀화해 온 뒤에 66세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전쟁터에 나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선을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김충선은 나라에 대한 충심을 자손들에게도 강조했어요. 1600년 선조 33년에 인동 장씨 진주 목사 장춘점의 딸과 혼인해서 여러 자식을 두었는데 자손의 훈계하기를 영달을 탐하지 말고 효제, 충신, 예의, 염치를 가풍으로 삼아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김충선은 1642년 인조 20년에 72세의 나이로 경상도 달성의 한 마을에서 세상을 뜨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우록마을이라는 곳이거든요. 이제 이 우록마을 입구를 지나면 녹동서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원 뒤에 김충선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녹동사라는 게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서원과 사당은 김충선 사후 유림에서 조정에 소를 올려 지었는데 그의 6대 손인 김한조는 김충선의 생일을 정리하고 유작을 모아서 문집을 간행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모아당집이라는 뭐 그런 책입니다. 김충선처럼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은 굉장히 많아요. 과거 제도를 고려에 처음 도입해서 한 그 후주 출신의 중국인 쌍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그 조선 건국에 크게 기여했었던 이질환 장군 역시 그렇고 조선 인조 때에 제주도에 이제 표류해서 온 그 네덜란드 출신의 박연 역시 그랬죠. 귀하인의 역사는 과거 속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형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좀 주목되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탁구 종목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죠.
2007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중국 출신의 귀화 선수 당예서 선수. 중국 탁구 국대표로 뽑히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귀화해가지고 이제 출전했었는데 뭐 사실 그 중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뭐 그냥 다른 선수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프로축구 성남에서 골키퍼로 굉장히 명성을 알리면서 우리 축구 역사를 한번 바꿔놨던 샤리체프 신의 손 역시 이제 저쪽 그 러시아 사람이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스포츠 분야에서도 많은 귀화 선수들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많은 선수 그 지역에서 뭐 분야에서 귀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법무주 출산으로 2011년 기준으로 귀화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귀화한 사람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 귀화 성씨도 굉장히 많아졌대요. 몽골 김씨도 있고 태국 태씨도 있고 독일 이씨도 있고 대마도 윤씨, 길림 사씨, 청도 후씨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뭐 이제 그 한국식 성을 따르면서 자신의 출신 지역을 본으로 삼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외국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으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갈 인물의 탄생을 기대해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천안 호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부에서는 DJ 우시의 역사 이야기, 김충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좀 방송이 좀 짧죠? 제가 그 저쪽 이것저것 하느라고 제가 좀 방송이 오늘 요즘 짧는데 내일은 좀 더 열심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챈슬러 맞나? 챈슬러 권진아의 이맘때면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지나가죠 몰래